영양만점 투자 아이디어들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네, 기분 좋게 출발한 월요일 시장이었습니다. 매파적인 FMC 의사로 그리고 불확실성을 소화해내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글로벌 증시 훈풍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투자 심리가 국내 증시에서도 개선이 된 듯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동반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또 2%가 넘는 불을 켜내면서 마감했던 이 엔비디아 덕분에 오늘 반도체주들에도 따뜻한 온기가 이어졌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거래일 만에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장 막판 들어서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방을 또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전, 태양광 등 이 에너지주들의 열기는 오늘도 뜨거웠고요. 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차 전지주들까지 모처럼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정리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오늘 7시 50분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 또 새롭게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는데요.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세 가지의 매매법을 또 한 번에 다뤄보는 시간이니까 앞으로 월요일 홍당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같은 월요일입니다, 전문가님.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하다가 월요일 저녁으로 시간을 옮겨봤습니다. 아마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지 이야기하기에 월요일 시간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올해 들어서 1월 2일 날 시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인버스 배팅을 이야기해서 1월 17일까지 하락을 했고요. 1월 17일 날 단기 저점이 완성된 것 같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까지 사서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2월 달에 폭발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제가 자동차와 반도체는 이제부터 공격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시마다 산다라 해서 중간에 조정 좀 나오면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조정 좀 나오면 사서 올라갈 때 팔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월 2일 날 제가 첫 방송할 때 올해의 사이클을 어떻게 본다라고 이야기 드렸나요? 6월 달 내지 7월 정도까지는 우상향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 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오늘 5월 27일입니다. 아직까지 시황이 맞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올해의 마지막 상승이 6월, 7월 이 정도 사이클로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연장파가 가면 8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락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주도 섹터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이고요. 2차 전지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한 번씩 단타로서 시세를 더하는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 섹터들에게 별로 시장에 돈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여름 이후에 시장이 조정장, 하락장에 출발되면 조정장에 움직이는 특징적인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종목 위주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 지금부터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우리가 주식에서 재미를 좀 보시고 그 시간 이후에는 제가 주식 다 빼자, 현금 만들어 놓자, 현금 비중 7, 80%라고 얘기할 때는 경계를 하시고 인버스 배팅을 통해서 시장의 하락에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전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을 했습니다. 온라인 특강을 제가 한 달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진행하는데요.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매달 여러분께 특강할 때마다 종목들을 거의 비밀처럼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뭘 드렸냐면 게임주였습니다.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를 드렸는데 걔가부터 20%에서 30%까지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을 끝내버렸죠. 그리고 지지난 달에는 저희가 1월, 2월, 3월 달에 1, 2월 달에는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게 차이나 전기차와 차이나 H 레버리지라는 ETF를 했는데요. 차이나 H 레버리지는 바닥에서 90%의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기업을 토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3개월 전, 2개월 전에는 고려아연을 했었습니다. 철강주를 했었는데 고려아연도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오면서 수익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 종목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한 종목이 있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예, 아직 궁금하시죠? 다음 주 내일 모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원래 토요일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주말에 또 바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일 날 한 번 더 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강의를 녹화를 안 합니다. 전부 생방송을 하기 때문에 녹화를 해놓은 게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알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되게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조정장을 이용해서 사야 되는 종목들 토요일 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바로 급등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자동차 반도체였는데 오늘 바로 올라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조금 며칠 조정 나왔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침에 제가 급하게 좀 사자라고 여러분께 글을 시황들을 써드렸는데 사신 분들은 확 올라가면서 수익을 좀 냈고요. 못 사신 분들은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저녁에 퇴근 좀 일찍 하시고요. 6시부터 9시까지 종목 이야기 그다음에 선물 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움직이는 구간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물 옵션은 매년 상반기의 시세가 언제 제일 좋으냐면요. 5월 말 정도부터 7월 말 8월 첫 주 정도까지가 시세가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이 두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시세를 내게 되냐면 추세 한번 잡히면 기본 500%에서 1000%고요. 많이 잡힐 때는 2000%에서 5000%까지 시세가 납니다. 내 원금 대비 10배에서 50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인데요. 아마 6월달, 7월달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물 옵션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접근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는 분들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토요일 날 진행했던 강의인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자꾸 요청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수요일 날 특강을 좀 하려고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공부하셨으면 좋겠답니다. 선물 옵션 전혀 모르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서 선물 옵션 아예 몰라도 됩니다. 개념조차 들어본 적이 없고 나는 생전 처음 듣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개념부터 그다음에 주문창 쓰는 방법부터 HTS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설명할 것이고 실전에 매매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상방과 하방을 대응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니까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 재미있는 시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월요일 홍당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또 방송 시간은 50분으로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 특강을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강이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워낙 반응이 뜨거웠고 또 시청자들이 듣지 못한 분들께서 다시 한번 좀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특강을 다시 한번 마련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모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선물 옵션, 마냥 어렵게 느껴지는 선물 옵션 쉽고 또 재미있게 매매법 교육 풀어주실 거고요. 또 전문가님의 레이더망 안에 포착된 안전하지만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근 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이 혜택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장 흐름부터 또 종목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여름장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흐름을 좀 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계속 조정이 좀 나올 만하면 오르고 나올 만하면 올라서 조정이 나올 때 내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사람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가자를 외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비중을 확 실어버려서 왕창 수익 낼 거야 그러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형 주식과 ETF 순환매를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재밌는 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제 매매 원칙을 좀 재밌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언제 사냐라고 묻는다면 눌림 조정 시에 싸게 사는 거예요. 조정 나올 때 싸게 사고 그리고 시세가 주게 되면 시세가 확 나기 시작하면 분할 청산하시면서 차익 실현해서 욕심을 비우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는 편하잖아요. 그래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수익이야.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왼쪽에 계신 할아버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워런 버핏 할아버지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누군지 아시죠? 원숭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민소 아나운서랑 좀 꽁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워런 버핏 좋은 놈 하겠습니다. 우리 민소 아나운서께서는 원숭이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대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워런 버핏 할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해. 쌀 때 사서. 쌀 때 사서 자, 그 다음에 다 잘 따라해. 비쌀 때 파는 거야. 비쌀 때 판다. 자, 그러니까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뭐라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판다. 그치, 이 바보야. 자, 이게 개미들의 이야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식은 언제 산다고? 쌀 때 사는 거야. 조정 나올 때 겁먹지 말고 좋은 주식을 쌀 때 사. 근데 얘가 이제 낫이 상승장이 되면 내가 쌀 때 사둔 이게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원숭이한테, 원숭이가 누구에 우리가 해당할까요? 우리 개미들이죠. 개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쌀 때 사야 돼. 그랬더니 알아서 쌀 때 살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잘 따라해. 비쌀 때 팔아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알아서 비쌀 때 팔게. 그러고 나서 이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야. 자, 뭐라 그랬어? 이해했니? 라고 얘기했더니 쌀 때가 비쌀 때 추격 매수해서 쌀 때 손절한다라고 대답하는 이 바보 같은 개인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께 좀 재밌게 풀자라고 갖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들은 왜 대체 쌀 때는 안 사고 비쌀 때 사려고 할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언제가 쌀 때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쌀 때 살라니까 더 떨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이 두 가지가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맨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언제가 쌀 때 사느냐라는 타이밍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일 때가 여기가 내려오면 싼 거고 이게 지켜지는 거고 이 자리 매수하면은 승률이 되게 좋아요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팍스TV를 한 지가 벌써 3년 반이 됐거든요. 예, 2021년도 제가 1월 첫 주부터 방송 출연했으니까 3년 반 동안 계속 저는 쌀 때 조정할 때만 주식을 사라 그러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이야기 드리는 적이 제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그때 상승장 막 치고 갈 때 제가 못 산 거를 추격하자라고 했던 적은 한두 번 있거든요. 그 외에는 3년 반 동안 추격 매수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은 박스가 작아요. 작은 박스 안에서 변동성을 들었다 뺐다 하는 장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면 거의 무조건 물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 방송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때 살할 때는 안 사요. 그리고 막 올라가면 그제서 저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원숭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쌀 때 사랬더니 안 사. 그리고 비쌀 때 팔아먹으랬더니 이제서 살까요 물어보는 원숭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찔리는 원숭이들이 여러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원숭이구나.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 때 사세요. 아시겠죠? 대한민국 장은 추세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로서 내가 달러를 만들어서 찍어서 발권할 수 있는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여러분 왜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처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폐공사죠. 예, 조폐공사에서 달러를 만들어서 1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 생겨서 은행에다가 저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내가 나중에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 최소한의 준비금이 10%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90만 원을 B라는 사람에게 뭐합니까? 빌려줍니다. 대출을 하는 거죠. 이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90만 원을 가지고 또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 B가 나중에 소득이 또 생기면서 그걸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B라는 은행에다가 갖다가 맡겨요. A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면 90만 원인데 거기서 10% 지급 준비를 떼면 얼마입니까? 81만 원이 남잖아요. 그 81만 원을 또 빌려간 사람이 일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내가 대출한 걸 또 갚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81만 원에 대한 지급 준비율 10%가 빠집니다. 그러면 얼마죠? 8만 1,000원이 또 빠집니다. 그러면 72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사이클, 4사이클 돌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조폐공사에서 만든 돈은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금액이 이렇게 하나, 둘, 셋, 4단계 넘어가면 총 금액이 얼마냐면 약 350만 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본주의는 내가 돈을 찍어낸 거는 100만 원밖에 찍지 않았는데 시중에 융통되는 게 4단계만 가도 은행 기준입니다.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돈 말고 은행에서 4단계만 가더라도 내가 찍어낸 돈의 3.5배가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급준비율, 그럼 갑자기 사람들이 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 얘를 돈을 빌려다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연방준비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 그래서 문제는 미국은 근데 만약에 돈 주세요 그래 모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을 찍어내요. 달러를 찍어서 돈을 주면 돼요. 왜? 원래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주식하시는 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식의 통용 물량이 만주인데 내가 만주를 한번 샀어. 팔았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 나한테 만주를 줬는데 내가 샀어. 그러면 통용 물량이라는 게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산 사람이 또 팔면 이게 원래는 만주에서 만주니까 총 거래수가 만주밖에 안 돼야 되는데 이걸 일로 넘기고 이걸 일로 넘기는 과정 안에 실제 있는 총 물량은 얼마 되지 않으나 거래량이 늘면서 되게 많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화폐의 팽창이고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가만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자본의 팽창이라는 게 본질 가치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 하나가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해놨으니까 가상의 가격이 100만 원인 거지. 얘가 정말 100만 원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가 있느냐 물으면 아니라고요. 왜? 어떤 날은 내가 덤핑해서 5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에 기분 나쁘게 야 많이 팔리니까 싫어 150만 원 내나 아니면 안 팔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즉 다시 말해 주가는 버블이 기본적인 본질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비싸게 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본질 가치 대비 얘가 적정한 가격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기본으로 삼아야 되고 그래서 미국은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서 1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나는 생활비 쓰고 만약에 뭐 20만 원을 저축해요. 그러면 이 저축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연금, 퇴직연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주가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죠. 왜? 투자하는 매수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당금과 수익 금액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를 연금 퇴직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걸 가지고 다 쓰지 않고 그중에 일부를 또 주가에다가 계속 ETF 적립식으로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주식시장으로 돈이 선순환돼서 들어갈 수 있으니 좋은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받아서 계속 투자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주가는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주주들은 계속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어떠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조금 주가가 오르죠.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도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없었어요. LG 화학이었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달에 처음에 팍스TV 출연했을 때 LG 화학 좋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왜? 앞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많이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엄청 올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LG 화학을 분사한다. 배터리 사업 부분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LG 화학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자, 이게 대한민국 주식이에요. 자, LG라는 그룹이 우리나라 굴지 대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야,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조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면은 양적 분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계속 분할해요. 분사합니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야, LG 화학이 성장성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난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 뭐 합니까?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들죠.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 증권 코스피 시장의 역사이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 시장에서 우리가 우리가 최근에 20년치를 바라보면요. 시총상위 20위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기업은요. 한 대여섯 개밖에 되지 않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KT, 한전 이런 정도만 좀 남아있지 그 나머지들은 다 등락이 있고 심지어는 20위권 안에 있는데 부도난 회사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4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보 부도났죠. 대우중공업 부도났죠. 그다음에 뭐였더라? SK 하이닉스의 전신이 원래 현대였죠. 걔도 부도났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을 길게 끌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가면서도 더 사야 돼요. S&P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더 사야 되고 꾸준히 적립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은 반드시 어떻게 조정 시에 사셔야지 올라갈 때 따라가면서 매수하시게 되면 분명히 잃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얘기가 원칙이 되지 않으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시장이 이제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게 되면 나는 코덱스 레버리지 좀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보면 레버리지가 2.75% 올랐습니다. 저희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야기했던 거는 여기 14,000원대에서 10월 말에 이야기해서 여기 우리가 1월 2일 날 시초가에 19,0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하면서 인버스 던졌고요. 그리고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15,500원에서 16,200원 이 구간에서 매수해 가지고 올라갈 때 25,500원에 다 팔았습니다. 이후에 한 번 더 했던 건 17,500원에서 18,000원. 여기 아래 꿀이 다른 날 어느 날이냐면 4월 19일입니다. 이날 매수해서 2만 원 돌파될 때 일단 정리하고 조정 나올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슬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대한 거는 18,000원에서 18,500원 여기까지 눌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안 눌리네요. 그래서 오늘 혹시 반등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자라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천천히 매수할게요 얘기했는데 아침에 사자마자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뭐지라고 저도 좀 약간 놀랐던 시장입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오늘 좀 반등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저점을 만든 걸까라는 약간 의아함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추격 매수할 생각은 없고요. 오늘 사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만 오늘 못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좀 내려올 때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도 요번에 이제 6월달, 7월달에 마지막 상승 랠리할 때 코스닥도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금 종목 코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233740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대형주 시장의 레버리지는요 122630입니다. 종목 코드를 좀 메모해 놓으시고요. 여러분 조정을 나오게 되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구간에 조정이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매수해 놓으시면 시장 마지막 반등 구간을 드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들 중에서 되게 재밌어 했던 종목이 차이나 H 레버리지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얘는 우리가 여기 1,100원, 1,200원, 1,300원대 집중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1,900원에서 2,000원 이 구간에서 80% 팔았거든요. 남은 수량은 1,800원 깨지면서 익절 나갔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해버려서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재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서 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덜 떨어졌는데 반등 나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이 더 안 나오겠다 싶으면 차이나 H 레버리지 다시 살려고 합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정이 나온다면 한 1,400~500원 정도 오면 제일 좋은 자리일 것 같거든요. 조정이 오지 않고 그냥 간다면 상황 봐서 추격을 할까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바라보면은 못 가면은 한 2,500원에서 2,700원 정도, 많이 가면 4,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단 언제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 자,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또다시 중국 때릴 거예요. 또다시 분명히 때릴 겁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은 관세 규제로 인해 가지고 또 압박받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여름 안쪽에 중국이 한 번 더 시세가 있을지 주목하는 것이고 여름 안쪽에 움직이는 시세를 취하고 나서 가을에 미국 대선쯤에는 손을 좀 놓고 있으려고 합니다. 대선 전까지 오르다 대선 끝나고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장을.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저희가 여기 10월 말에 3,900원에서 4,0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는 배당을 계속 줘요. 종목 코드는 329200입니다. 배당을 그 이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줬네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월세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ETF를 사시게 되면 월세를 줘요. 매달 임대료 줄 때마다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제가 퇴직하신 분들은 이런 거 꼭 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거 언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냐면 최근 이거 거래한 지가 벌써 2022년도부터 거래했으니까 2022년 6월에 고점 찍고 나서 밀릴 때 제가 여기 단타를 쳤던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겁니다. 3,800원에서 4,000원 구간이라서 2022년 10월 정도였거든요. 이 이후에 매수해서 배당 하면서 4개월 동안 오르면 한번 눌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조정 나올 때 여기 4,200원대부터 매수하자라 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매수할 기회를 줬거든요. 보시면 이때부터 또 올라가면서 다시 바닥에서 10% 정도 반등하면서 배당 한번 받고 또 보시면 떨어질 때마다 여기 하나 둘 셋인데 내려오면서 배당받는 건 물리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4,100원짜리 잡아가지고 한번 배당받고 다시 떨어지면서 매집했다가 찐바닥 찍고 올라갈 때 계속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업용 오피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억 단위 조 단위 몇 천억에서 몇 조씩 하는 그런 부동산은요. 웬만한 사람이 사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번다 하더라도 내가 번 돈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나서 남은 돈 갖고 생활비 쓰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업자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건물 갖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로 가장 좋은 것은 상업용 오피스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약간 이런 상업용 오피스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에 아마 증권사들도 우리나라의 오피스 말고요. 해외 시장의 부동산 오피스에 대한 ETF들도 자꾸 출시할 거예요. 외국엔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런 ETF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죠. 자산의 성장이 팽창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량 자산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으로 깔고 내 뼈대를 깔고 거기다가 주식 투자를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ETF가 지금 딱히 좋은 게 많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요 ETF가 배당금도 매일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달 한 번씩 배당금도 줄 뿐더러 상당히 흐름이 안정적이라서 좀 지나고 보면 저점 나왔을 때 잡으면은 짧으면 한 2달 정도, 뭐 길게 가면 4, 5개월씩 막 시세가 계속 연속해서 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부담 안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한 7, 80% 정리하고 나머지 현금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아마 조정기가 언제쯤일 거라고 생각하냐면 여름 정도일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지나 보면 저점에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종목 코드가 329200입니다. 종목 코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제가 보다가 이 종목 살게요라고 여러분께 아마 사인이 갈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좀 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3,900원, 4,000원에 사신 분 입장은 4,600원 찍었기 때문에 15% 정도 수익 났단 말이에요. 15에서 17% 났으니까. 근데 수익률 15, 17은 별게 아니죠. 여러분 입장은. 근데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 비중을 많이 실 수 있거든요. 여기는 내가 몇 억을 실든 몇십억을 실든 흔들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단한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물량을 실어도 좋은 자리 잡아서 뭐하냐면 배당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들고 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수익률이 우리가 한 달, 2달, 석 달 지나면서 여러분 은행 이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요새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1년짜리 우리가 적금 넣어봐야 3% 정도입니다. 이자 소득세 떼고 나면 15.4% 떼죠. 보통 2.8%에서 3.2% 정도밖에 4대 은행 안 주거든요. 금리 떨어졌습니다. 예금 금리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잖아요. 그러면 내 종합소득이 합산과세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만약 내가 1억 원어치 내가 이자를 받아요. 내가 배당금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연봉이 1억이면 두 개 합쳐가지고 2억에 대해서 세금을 절반을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득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선진국으로 가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금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3,050만 원입니다. 연간. 미국이 그 선진국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못 따라가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치인들이 바꿔야 될 법적 개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에 한계를 묶어놓고 합산과세한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앞으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보고 정치인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정치권에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미국 선진국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분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3,050만 원입니다. 좀 올리십시오.
비과세금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계산할 때 이 배당 소득을 쌓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소득 아닐까 저는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배당금이 적은 건 내가 적게 갖고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얘가 사이클이 돌 때 보통 한 3, 4개월 사이클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 돌아요. 이런 ETF들은.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적으면 2번에서 3번 정도의 매매 기회가 있고요. 내가 많으면은 한 서너 번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클이 한 사이클에 최소 10%입니다. 그러면 3번만 있어도 30% 연간 소득을 낼 수 있고 배당금까지 쌓이게 되면 연 한 40% 정도 수익은 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다른 종목을 건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한 10년쯤 뒤에는 2035년 4년 정도 10여 년 정도 뒤에는 거의 현재의 홍콩이나 대만 수준을 따라가는 시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이나 뭐 이 용산이나 강남이나 요 라인들은 여러분 서울이란 도시는요 이제 대한민국 자체 도시라고 보기보다는 되게 글로벌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뉴욕 여러분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주말에 하나의 다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뉴욕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월세 350만 원 정도 되는 게 방 2개짜리에다가 되게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냥 투룸짜리 오피스텔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350만 원이면 정말 싸게 구했다고 난리를 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런 살인적인 물가들이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고 선진국 되잖아요. 점점 더 거주 비용은 올라가고 부동산 값어치 더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건물을 갖거나 그런 집을 갖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본의 이익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 내 소득이 내 자산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본의 이익을 받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ETF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내가 지금 100억이 없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못 사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10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는 거고요. 이거 한 주당 지금 4,580원이거든요. 4,580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자고 할 때 제발 이런 거 사셔서 안정적으로 하시고 주식 제발 돈 잃어버리지 마세요. 왜 대체 급등주 샀다가 물리고 추격했다가 물리고 왜 그러는 겁니까? 돈 많습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제일 안정적인 거 느리지만 안전한 걸 가십시오. 그게 눈덩이 불리는 효과가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보시면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몇 가지 ETF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입니다. 091160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는 종목입니다. 469150입니다. 오늘 2%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핵심 장비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종목 코드는 4719990입니다. 이 종목 괜찮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계속 내려와서 사자 소리를 안 하고 있었다가 오늘 얘가 바닥에서 의미 있는 쌍바닥이죠. 보시면 여기 12,000원에서 12,500원이 지금 다중바닥이라 지난번 여기 찍는 거 보고 여기 우리가 1월 말에 12,000원, 12,500원에 사가지고 15,000원까지 끌고 올라갔단 말이죠. 오늘 장대 양봉 나온 걸 보면서 자 오늘 12,370원 이하로 조정 나올 때 여러분 며칠간 좀 사보자 단타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황에 오늘 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번 반등 때 2차 전지도 한번 올라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2차 전지 종목들 중에 보시면 오늘 보세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고가놀이 하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오늘 바닥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뭐였냐면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제가 글을 못 드렸습니다. 말로만 아까 시황을 설명을 썼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종목이 뭐냐면 삼성 SDI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1만 5천 원 밑에서 사시면 천천히 여러분 한 일주일 잡고 천천히 사신다고 한다면 얘가 다시 47, 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에서 34만 원 앞전 고점까지 바라보시면 한 15%에서 20%좀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신 건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얘는 반등은 하겠는데 강하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8만 원에서 37만 원 구간에 매수하고 37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지금 바닥이 잡혀가서 얘도 40만 원 밑에서 천천히 매수하셔서 끌고 가시되 36만 6천 원 직전 저점 깨지면 손절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 목표가는 46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바닥이 잡힌 걸로 보는데 탄력은 아마 40만 원 초반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10% 정도 진입 단가에서 목표가 잡고 들어가시면 무리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여러분 꽤 괜찮은 자리에 있는데 탄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자리는 매매를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인데요. 얘는 지금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잘못 들어가면 물릴 것 같아서 보유자 영역이라서 얘는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은 한미 반도체는 14만 원께 좀 익절할 생각으로 버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9만 원 무너지면 익절한다 생각하시고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은 뭐냐면 HPSP입니다. 얘가 지난번에 42,000원 밑에 떨어질 때 천천히 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다가 오늘 9% 급등하면서 촥 치고 올라와 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예. 원익 IPS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34,000원대에서 사라고 이야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4.7% 올라오면서 조금 이제 반등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원익 IPS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차익 실현 포인트를 좀 잡아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 게 자동차인데요. 지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4,400원에 지금 종가 형성되고 있는데 얘는 45,000원 밑에서 내가 천천히 한 1, 2주 잡고 조금 사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질 자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오늘 보면 지금 갑자기 만두가 급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오늘 어안이 벙벙했던 그래서 기회를 좀 놓쳤던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9,500원에서 9,000원 구간 샀다가 10,000원에서 1,500원쯤 단타치고 반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종목 얘기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볼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제가 또 건설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건설주도 조금 조정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받으면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보겠다라는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종목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매수할 종목은 없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반도체 요 정도가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 정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제가 기다리는 조정은 아직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간 조정 이후에 그냥 급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긴 합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아까 제가 앞에 원숭이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죠? 쌀 때 매수해라. 근데 지금 쌀 때냐 물으면 쌀 때는 아닙니다. 올라왔다가 눌리고 올라왔다 눌리고 있어서 언제 더 갈 거냐, 얼마나 더 갈 거냐, 조금 쏟았다 갈 거냐 굉장히 애를 먹이는 구간이라서 사더라도 비중은 10% 15%를 넘기지 말아야 되는 종목당 그렇게 구간이다라고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 날에 여러분 온라인 공개 특강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사셔야 되는 포인트와 종목들에 대한 얘기 상세하게 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겁먹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단가가 쌀 때 우리가 사야겠죠. 그런데 이 저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이 항상 도와주시죠. 이 험난한 시장에서도 맛깔나는 고기를 잡는 방법 계속해서 교육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속에서 종목 전략과 함께 풀이를 해드리고 계십니다. 그 고기에 대한 분석 가이드까지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특강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시고 문자 내용에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준비된 이벤트 꼭 놓치지 마시고 수요일 저녁 6시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리지만 또 안전하게 눈덩이를 굴릴 수 있는 그런 수익의 효과 여러분도 함께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NC소프트, 펄어비스와 같은 종목들 여러분도 충분히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특강 꼭 재차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옵션 교육 특강도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상승과 하락의 패턴 좀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어볼까요? 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식은 주기적으로 상승할 때보다 하락 파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장은 추세장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차트는
종합주가지수 차트이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현대미포조선의 차트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빠졌다가 살짝 반등을 한 첫날이었는데요. 지수는 올라가지 못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저기 봉 하나가 10% 이상 올라갔던, 이틀 연속해서 23% 올라갔던 날이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락장일 때 저 현대미포처럼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만 있다면 주식도 해볼 만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락장 때 내가 저런 종목을 매번 잘 찾을 수 있냐?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 하방 쪽에 내가 베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선물 옵션은 가장 큰 장점이 양방향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장이 상승할 때는 상방에 베팅을 하고 하락할 때는 하방에 베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여러분 우리가 사서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근데 주식 공매도라는 개념 아시죠? 주가는 공매도를 때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에서 공매도를 쳤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은 그냥 단방향 상품으로 올라가는 방향만 수익 나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이 시장에서는 올라가는 방향과 내려가는 방향 양쪽 방향을 다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서 그걸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선물 옵션은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는요,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에 베팅하는 것을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주가가 빠지는 방향에 베팅하는 것을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물과 옵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옵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주가가 빠질 때는 풋옵션을 사게 되면 수익을 내게 되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콜옵션을 사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500원짜리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상방이고 뒷면이 나오면 하방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무당이 줄을 타서 이렇게 일로 자빠지면 상방이고 일로 자빠지면 하방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치 점 쳐서 점도 다 맞지 않잖아요. 그죠? 틀릴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승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를 잘하기가 어렵겠죠.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내기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옵션 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기준점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아파트에 5층 살아요. 근데 5층 사는 사람에게 10층 사는 사람은 와 되게 고층에 사는 겁니다. 그렇죠? 기준이 얼마니까? 5층이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10층 사는 사람 입장에서 5층은 저층에 사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10층 사는 사람이 와, 나 이제 고층 살아라고 의식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층 사는 사람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고층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얘는 상방일 수도 있고 하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올라가 내려가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들어간 단가, 내가 기준을 잡는 요 가격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콜옵션과 풋옵션이라는 건 그런 개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자, 화면을 보시죠. 5월 23일 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선물 지수가 어땠냐면 아침에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급등을 했는데, 이때 어땠냐면 급락을 할 때 풋옵션은 하루에 500% 5배의 시세가 났고요. 급등할 때 700%가 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니까요. 자, 근데 이날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 여기 수익금 인증 올라오신 거 보실래요? 9시 11분이에요. 장이 선물 옵션 시장은 8시 45분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장 출발하고 나서 불과 26분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풋옵션 수익이 얼마가 났냐면 206%입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금액이 얼마냐면 2,587만 원입니다. 대단한 수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달에 2,500만 원 벌어도 많이 버는 소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에 버는 소득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선물 옵션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수익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팅하는 금액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선물 옵션은 그냥 적게 하시는 분은 최소 증거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만 갖고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해도 2,000만 원 넘기지 마세요라고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돈 못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돈을 집어넣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은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배팅해도 얼마든지 돈 벌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떤 날이었냐면 아침에 출발하자마자 장이 왕창 빠져요. 근데 이때 제가 하락하는 걸 뭘 봤냐면 그 밑에 오른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콜옵션 차트입니다. 이 기준점이 콜옵션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여기요. 여기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기준점이 2.5인데 2.5가 깨졌어. 그러면 2.5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나는 뭐야? 콜이 무너지면 장은 하락을 가겠지. 그래서 선물은 이렇게 하락에 매도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떨어질 때 나는 저걸 보고 야, 콜이 무너졌으니까 하방이네. 그럼 난 뭐 사? 풋옵션 사야지. 하여튼 0.3짜리가 저점이었는데 얼마 가냐면 0.61. 0.3은 3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0.61을 16만 2천 원 생각하시면 5배, 500%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제가 계좌 인증할 때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잠깐 사이에 26분 만에 206% 수익금에 2,587만 원의 수익을 냈던 이유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5배가 났는데 중간에 여기서 인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5배가 났는데 200% 넘어갈 때 인증샷 찍어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수익 인증이 올라온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물옵션의 장점이 뭐냐면 시장이 급락을 해요. 풋옵션 5배가 났어. 그리고 이제 하락이 멈췄다는 표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콜옵션 여기 바닥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저점을 안 깨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때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여기 잘 안 보이시 다시 한번 볼게요. 풋옵션은 1.06을 하나, 둘, 세 번째 못 넘어요. 이때 콜옵션을 보시게 되면 0.41을 하나, 둘, 세 개를 지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온라인 특강 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은 간단하게 예시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풋옵션이 죽는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콜옵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선물 올라가겠죠. 자, 바닥에서 쭉 반등 나와서 몇 프로 올랐냐면 바닥에서 150%가 납니다. 내 원금의 1.5배가 잠깐 사이 하나, 둘, 셋, 15분 만에, 5분봉 3개 만에 시세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횡보하는 과정 안에 똑같이 아까 지켰던 콜옵션의 지지가에서 버티는 걸 보고 풋옵션은 1.05에서 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뭐합니까? 재차 상방을 말씀드렸는데 얘가 얼마나 갔냐면 저도 이렇게까지 갈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점에서부터 몇 배 갔냐면 700%가 터졌습니다. 기염을 토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뭐 죽자 사자 올라갔습니다, 이날.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 선물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침에 장이 빠질 때 풋옵션에서 5배, 500%의 시세가 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야, 반등하는데 반등할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금방 언제 내가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요 짧은 시간에 요 몇 분 사이에 어떻게 찾아요? 종목 그렇게 못 찾아요. 저도 찾기 힘들거든요. 정말 단타 선수들도 저거 놓치기 좋은 시간대예요. 그런데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뭐 하냐면 지수가 돌아설 때 나는 뭐 하면 돼? 종목 찾을 거 없이 선물 매수, 콜 옵션 사버리면 그냥 올라가는 걸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내가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올 때 개별 종목이나 종목들 열심히 찾아가지고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선물 옵션에 연동되는 대형주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얘들 위주로만 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 옵션이 전 주력인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지수 관련되는 종목이 움직일 때 그 종목만 사면 안전하잖아요. 왜?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니까 장의 방향을 보는 건 잘 보죠. 시황은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지수가 움직일 때 연동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거래하면 되지 굳이 중소형 종목을 거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장이 빠질 때 조정 나올 때 남들은 와 이제 조정 조금 나오면 올라가겠지라고 하면서 물리면서 막 사요. 매집한답시고. 그거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 10번 잘하다가 한두 번만 갑자기 금융위기 오거나 한두 번만 IMF 보잖아요. 한 번만 맞아떨어져도 그 사람은 파산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안 하고 제가 바닥 찍고 확인될 때 이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바닥 확인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선물 옵션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리스크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되게 매력적인데요. 할 줄 몰라서 못하신 분들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시간 없어서 못 오셨던 분들 수요일 날 조금 일찍 퇴근하시죠.
아시겠죠? 6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제가 앞에 종목 얘기할 때 조금 늦으시면 못 들으세요.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온라인 특강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매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도 시세를 내볼 수 있는 매매, 그리고 더구나 기염을 토하는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옵션입니다. 무엇보다도 앵콜입니다, 여러분. 제 요청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 무료로 또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듯이 5월 29일 수요일, 내일 모레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가량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해보면서 종목 이야기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링크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특강 링크 챙겨드리니까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